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문직 취업 비자 추첨에 당첨됐음에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비자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 철폐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 의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TA가 뉴욕시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유지하는 대신 보너스 혜택을 없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 연합이 2020 센서스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뉴욕주 예산 4천만 달러 배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발송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특별 열차편을 이용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 9시쯤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여 만인데요.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하노이 선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하루 앞두고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20시간의 비행 끝에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경로를 택했으며 중간 급유를 위해 영국 런던 북동쪽 밀든홀 공군기지와 카타르 도하를 경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9시경 하노이에 도착해 판 빈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등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공항 영접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하노이 JW 메리엇 호텔에 여장을 분 뒤 이튿날인 27일부터 1박 2일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핵담판 일정에 돌입합니다. 27일 오후에는 김 위원장과 간단한 단독회담이 환담에 이어 친교 만찬이 예정되어 있으며 28일에는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사항을 담은 하노이 선언을 채택한 뒤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 8시 13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특별 열차편을 이용해 베트남 국경 동강역에 도착해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이 성사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어서 하노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전문직 취업 비자 추첨에 당첨됐음에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비자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의 추가 서류 요구가 급등한 반면 승인율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18년 H-1B 신청자 추가 서류 요구 비율은 전체 신청서의 절반을 훌쩍 넘는 60%까지 치솟으면서 2년 전보다 32%포인트 이상 급증했습니다. 2016년 26,799건에서 2018년 6만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의 추가 서류 요구 비율은 전체 신청서의 46%로 2016년 28%에서 17%포인트 급증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H-1B 전산 추첨에서 당첨됐음에도 수개월씩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자칫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해 기각당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추가 서류 요구가 가장 빈번한 경우는 신청자의 보직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고용주와 신청자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 등입니다. 반면 H-1B 비자 승인율은 2016년 92%에서 2017년 83%, 2018년 76% 등으로 2년 사이 16%포인트 이상 급락해 취업 비자 취득은 한층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 철폐 법안은 지난 2017년 발의돼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원에서 이 법안을 재추진하면서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 의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고급 기술 보유 이민자 노동자 공정 대우 법안이 발의된 지 2주 만에 32명의 의원이 지지에 가세해 현재 148명의 위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7%의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의 7% 상한선을 15%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취업 이민 신청자가 많은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7%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풀리면서 영주권 우선 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게 되지만 쿼타 상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들은 취업 영주권 대기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연방 상원에도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 연방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TA가 뉴욕시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유지하는 대신 보너스 혜택을 없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일 열리는 이사회 표결에서 뉴욕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신 메트로카드의 충전 보너스를 없앨 예정이라고 데일리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데일리뉴스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MTA가 앞으로 기본요금을 기존의 $2 75센트로 유지하는 대신 현재 메트로카드 충전 시 제공하고 있는 5% 보너스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3월 19일부터 7일 무제한 이용권은 $1 인상에 $32, 30일 이용권은 $121, 익스프레스 버스의 요금은 7일 이용권이 $59 50센트로 인상됩니다. MTA는 그동안의 공청회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연소득 $25,000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들 대부분 메트로카드를 일정액 이상 충전에 사용하고 있어 충전 보너스가 사라질 경우 타격이 크다며 사실상 MTA의 최대 고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MTA는 이번 인상에서 기본요금을 25센트 올려 $3로 올리는 것을 확정하려 했으나 반발을 우려해 기본요금은 유지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실상 요금 인상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연합이 2020 센서스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뉴욕주 예산 $4천만 배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주 의원들이 서한에 서명할 것을 호소하고 예산의 필요성을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연합 뉴욕 카운트 2020은 뉴욕주 의회에 2020 센서스 캠페인을 위한 $4천만 예산 배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뉴욕 이민자 연맹과 민권센터,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 총 96개 단체들이 공동 서명했으며 뉴욕주 의원들에게도 편지에 서명하고 오는 4월 1일 전까지 소셜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해 예산의 필요성을 전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한은 내년 센서스는 현재 뉴요커들에게 제공되는 주요 16개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직결돼 있으며 최근 연방정부의 반이민 풍토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지원의 중단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주거 양육, 교육, 교통시설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공서비스를 위한 예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카운트 2020의 파레인 크리스피 공동의장은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의 센서스 교육과 홍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집계돼야 하며 이와 같은 효율적 풀뿌리 전략을 위해서는 예산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연방대법원이 2020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 추가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의 상고심 심리를 오는 4월 중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뉴욕 카운트 2020은 상무부의 센서스 시민권 여부 질문 추가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발표한 가운데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이 서류 미비자들에게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구스타보 리브라 주 상원 의원과 리처드 굿프리드 주 하원 의원은 성인 서류 미비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5억 3,2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기준 200% 이하인 불법 체류자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굿프리드 의원은 기초 건강보험 예산 확대는 뉴욕주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지원이며 다른 기업자들에게도 공급자를 늘려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연방법상 불법 체류자들은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정부 지원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혜택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도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보험 혜택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 시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 NYC 케어를 발표해 오는 2021년까지 건강보험이 없는 60만여 명의 뉴요커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YC 케어는 뉴욕시 70여 건강 병원 시스템의 의사와 약국에서 소아과에서부터 정신과까지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밤부터 어제까지 뉴욕 일원을 강타한 강풍으로 도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만 가구가 정전되고 수백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어제 뉴욕 일원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최고 시속 60마일에서 70마일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롱아일랜드 일부 지역에는 최대 시속 78마일의 강풍이 불어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베이빌이 최대 66마일, 뉴저지 피츠타운이 57마일, 맨하탄 미드타운이 54마일 등을 기록했습니다. 맨하탄에서는 강풍으로 5에비뉴 71스트릿의 12층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스캐폴딩이 떨어져 위험스러운 상황이 연출돼 뉴욕시 소방국이 긴급 출동해 임시로 고정시켰으며 10에비뉴 34스트릿에서는 강풍이 가로등을 넘어뜨렸고 9에비뉴 50스트릿의 건물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인 34스트릿에서는 이른 아침 전깃줄이 떨어지면서 일대 신호등이 작동을 하지 않아 출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어제 오전 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깃줄이 끊어져 4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뉴욕 뉴저지 일원 공항에서 6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정체 현상을 보였으며 전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 노스, 뉴저지 트랜짓 열차들도 바람 때문에 일부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뉴욕시가 불법 단기 숙박을 적발하기 위해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온 데 이어 최근 18개 회사 100여 개의 에어비앤비 계좌에 대해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하탄 트라이베카와 소호, 그래머시 그리고 업타운 이스트사이드 등의 고급 아파트를 단기 숙박시설로 제공해 불법 수익을 얻은 개인과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단기 숙박이 적발될 경우 시정부가 티켓을 발부해 벌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을 취했으나 이번에는 소송을 통해 불법 단기 숙박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뉴욕시는 2천만 달러 이상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전직 부동산 브로커인 맥스 백맨으로 그는 지난 2012년 업타운 이스트사이드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로 숙박을 제공하며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백맨이 단기 숙박업소 운영에 동료 2명을 합류시켜 이 회사의 이름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해 함께 영업을 한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법은 30일 이하의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집주인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메트로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이 한인타운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메트로 당국은 메트로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한인타운과 에코파크, 실버레이크 등 센트럴 LA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40여 개의 새로운 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현재까지 LA 카운티 주민들은 메트로 자전거로 200만 마일 이상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장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교통 혼잡을 겪지 않고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달 LA 지역이 57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어제까지 LA 다운타운의 평균 기온은 53.5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평년보다 8도가량 낮은 수치로 지난 1962년 2월 이후 최저 온도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평균 기온은 1도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70도대에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상국은 이 같은 추세가 남가주 전역에 걸쳐 유지되고 있으며 관측소 곳곳에서 현재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남가주 전역에 몰아친 강추위의 영향으로 이례적인 눈보라와 우박 등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다프네 조단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뉴욕주를 업스테이트와 다운스테이트 등 2개 주로 분리하기 위한 타당성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내세우는 분리안은 뉴욕시의 5개 보로와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다운스테이트 뉴욕주로 나머지 53개 카운티를 업스테이트 뉴욕주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민주당은 논의조차 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이지패스로 지불하는 통행료에 대해 영수증을 스마트폰, 이메일 등으로 즉각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5일 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뉴저지 유료 고속도로의 경우 구간별로 다른 요금을 이지패스로 지불하면 정확한 통행료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행료 금액과 결제 정보를 즉시 제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 교수는 위스콘신주 세인트 노버트 칼리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7년 세인트 노버트 칼리지에서 신학과 종교 연구 교환 교수로 재직했으며 아내의 출산으로 대학 인사과에 법으로 보장된 6주간의 가족 유급병가를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불허했고 이를 이유로 2018년 1월 31일부로 사직을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호남향후회의 2019년 호남인의 밤 회장 2취임식에서 정영종 신임 회장이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이영우 직전 회장으로부터 향후회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날 향후회는 이영우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뉴욕 일원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0씩을 전달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신문 선정 한인회 부문 2018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한인 이민사 박물관 개관과 뉴욕주 의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가 지난 14일 강원국립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중한 자리에 위촉돼 명예롭다며 이름만 있는 위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이민자 보호 교회는 지난 24일 뉴저지 동산교회에서 뉴저지 이민자 보호 교회 산하 복지교회의 첫 번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뉴저지 동산교회, 참된교회, 산돌교회 등에서 약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흐리고 오전에 약간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